님의 인사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00인이 모여서 100분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광주교육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100분 토론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의 의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사람, 한 사람의 머리는 두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모아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선별해서 이 정책으로 전환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언가 두괄식으로 정해놓고 이와 같은 것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괄식으로 여기서 나온 것들을 취합하고 이것들을 정리해서 이것들을 요목화하고 유목화되어진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그러한 작업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훨씬 탄회하게 저희도 의견을 보태고, 또 제가 만약에 의견을 못 내면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또 의견을 내서 이 정관함의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더 좋은 의견으로 승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혹시 미흡하게 대답을 하면 보충을 해서라도 더 좋은 답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정선 교육감님과 함께 2부 타운홀 미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저희가 여기에도 100분의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지만요, 사전에 더욱더 다양한 의견을 함께 들어보고자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먼저 사전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설문을 진행했지만 작년에는 1,041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다면 올해는 무려 1,980명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올바른 광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바람 더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사전 설문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은 내용 가운데 저희가 사전 질의를 통해서 도출된 3가지 질문부터 먼저 살펴보고 현장에서 도출된 의견들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광주교육의 신뢰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주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 그리고 또 현장과의 소통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는 사전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 가족들, 교육 구성원 여러분들이 선생님, 또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광주교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중에서 교육감인 제가 신뢰도를 높이는데 가일층 좀 더 보탬이 됐어야 되는데 때로는 보탬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책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몇 가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이정선이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특정 교육단체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이때 참가했던 선생님의 표본 수는 샘플은 442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거의 긍정적인 반응이 안 나왔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청이 또 이 조사한 학교 교육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 만족도는 53,000여 명의 샘플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 중에 대략 학생들이 13,000여 명, 선생님들이 16,000여 명, 학부모님들이 22,0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8가지 항목에 걸쳐서 광주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학생들이 이 만족도의 점수는 대략 82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만족도와 관련된 점수는 93점이 나왔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 점수는 83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샘플은 아시다시피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모집단을 가장 잘 대변한 이러한 샘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통계 기법을 어떻게 해서 분석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들은 여기에서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통계와 관련된 기본 원리를 충실히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극과 극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거는 아마 샘플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현장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올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곧 올 20일까지 얼마나 현장에 나갔는가에 대한 통계를 내봤습니다. 대략 학교의 수업 일수가 190일을 계산한다면 제가 151회를 현장에 나갔습니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기 때문에 0.75일 만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했다. 그 현장 방문해서 어떻게 현장과 소통했고 그 소통의 질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일단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횟수를 걸쳐서 현장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피부로 얼만큼 현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수용자들이 어떤 의미로 부여하고 이와 같은 현장의 소통을 받아들인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주체인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이 접촉면을 넓히려고 했었고 그러한 접촉면을 넓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었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혹시 부족하다면 더 접촉면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현장과 소통하는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까. 100분 100인 토론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되어질 겁니다만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학생들과의 소통, 선생님들과의 소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더 많이 확대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소통은 더 열심히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셨는데요. 현장과의 접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과의 이런 소통 늘려나가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전 질의를 통해서 도출된 질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요, 광주 교육이 잘하고 있다는 점 가운데서도 인성교육을, 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인성교육을 꼽아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말은 그만큼 인성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높다라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광주시 교육청의 정책을 여쭙고 싶습니다. 인성생활이나 뭐 학교 폭력과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일단은 인성 생활교육 관련해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학습 지식교육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성 생활교육이고 갈수록 마음 아픈 학생들이 늘어나고 관계 역량이 점점점 더 어떻게 보면 그 확대되어지거나 관계 역량이 더 축적되어지는 이러한 경향으로 이렇게 발전돼야 되는데 역으로 이렇게 관계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시기를 맞춰서 집에서 혼자 있던 이 개인성이 강화되었던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나와서 이 집단주의 속에서 집단성을 요구하는 학교 생활 속에 적응을 잘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더 가중되어진 것 같고 제가 취임했을 때가 바로 이런 코로나가 이 맞춰지는 이러한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관계 역량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때였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올 7월 1일자로 인성생활과라고 하는 과를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마음건강 그리고 심리정서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이러한 것까지 그리고 학교폭력, 인성 이러한 것을 총괄해서 이
정리하고 이와 같은 것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이러한 이 과를 만들어서 일단은 조금 더 세계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든지 전문가에게 우선적으로 더 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했었다. 예를 들면 상담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심리 정서적으로 어렵다라고 그런다면 이 생활지도 수준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일부 지도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심리 정서적인 문제는 상담사, 전문 상담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한테 보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정신건강은 전문가들이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신경정신과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전문의에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것이 단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와 장기적으로 치료되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입원 치료하는 것까지를 계산해서 우리는 이 병원용 위센터까지를 만들어서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고, 신경정신과 시내에 있는 모든 신경정신과를 연결해서 그분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다라고 하는 전문의의 일단 치료를 받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했었다. 아까 이 집단성과 개인성의 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학교 폭력이나 갈등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 교육인데 그러한 노력도 물론 했었고요. 전국 17개 시도가 거의 다 비슷하게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는 내년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적인 접근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회복 숙려제라고 하는 걸 새롭게 저희들은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바로 학교폭력위원회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조사위원회에다가 학생들을 바로 보내는 대신에 학교 안에서 숙려하고 학교장이 어느 정도 이 개입을 해서 이 처리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조금 더 주어서 교육적으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모색해보기 위한 소위 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저희들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전문가들의 치료와 전문가의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성생활과를 신설한다든지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 검토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으로 또 관계회복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사전 질의로 받아본 마지막 질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끝나면 현장에서 도출된 의견들 함께 받아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꿈들이 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 참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도 있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이 교육감님의 입장도 여쭙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꿈드림이를 확대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 3대 지표가 회복 그리고 성장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회복과 관련해서 가장 큰 것이 안전 공동체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고, 안전 공동체의 핵심이 바로 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현 정부의 이러한 국정 철학을 또 이렇게 실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러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는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입니다. 써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급선무인 그 써야 될 재원을 순서를 정해서 앞선 순서부터 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 중학교가 전체 모든 학생이 60만 원, 고등학생이 100만 원,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모두가 다 꿈드림이 이 지원을 받게 되어질 텐데요.
지금까지는 감내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중학교 100만 원, 고등학교 100만 원, 그래서 모두가 다 100만 원씩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또 학생들의 직접 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이 법인 내에서 하다 보니까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은 각종 이 사업과 그리고 각종 특별 교부금을 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고 그 3년에 걸쳐서 대략 1,000억 이상의 저희가 특별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재원들을 채워왔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들이 큰 도움이 돼서 직접 교육비나 교육 환경 개선비, 학생 교육과정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한 푼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잘 운영되어 왔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 꿈틀이미 사업도 재원만 허락한다면 다시 보편적 교육복지로 100만 원씩으로 회복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꿈드림이 가우처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이 교육감님 입장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사전 질의에 더욱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요. 저희 오늘 현장 질의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만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이 앞선 일부 토론 시간을 통해서 도출된 다양한 안건들 가운데 교육감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위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패드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의견들을 도출해 주셨을 텐데요.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육감님 앞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세 가지 질문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에는 우리 교육 정책 중에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파란색 포스트잇에는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에 대한 의견들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포스트잇에는 그 밖에 정책 방향이나 비전 등 궁금한 내용,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다 들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모든 별로 대표 안건들에 대한 질의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카메라로 녹화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젠패드를 카메라를 보일 수 있게 함께 들어주시면 저쪽 가운데 카메라를 보일 수 있게 이젠패드를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장 질의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의견 가장 먼저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모두 대표자를 선정을 했죠. 대표자께서는요,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주셨을 텐데요. 그 가운데 가장 논의하고 싶은 안건 위주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더욱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부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주셔서요. 12부 먼저 발표할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12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교육 관련해 청취하고 협력하는 노력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 바라는 점에서는 교사의 고용 불안에 있어서 저희가 일본 교육이라고 하는데 현재 교사와 강사가 고용적으로 불안해 있습니다. 이 고용 불안에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에 있는 이 교육과 강사에 대한 좀 더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왔었고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그렇죠. 저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가 전자기기를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 이 전자기기를 저희는 고3 때까지 열심히
수행평가를 작품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자료 조사 같은 데서 용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런 전자기기를 저희가 졸업할 때 현재 반납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반납해야 하는 기기가 많이 사용됨에 있어서 노후되기도 하였고 제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용한 기기를 저희한테 졸업 선물 느낌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늘봄 강사님들의 고용 불안도 답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해 주시면 좋고요. 네. 혹시 이제 정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마지막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사안부터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 관련해서 고3 졸업을 하게 되어지면 반납을 하고 이것을 양품화해가지고 다시 저학년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걸 선물로 줘버리면 저학년을 계속 새롭게 사야 됩니다. 한 학년 전체 이거를 살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로 이것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하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사안이라 선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세수가 거쳐서 20.7%가 온전하게 저희들에게 배당이 되어지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예산상 이것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쉽게도 이 답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교육감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늘봄 강사님들 관련해서 학교가 늘봄 강사님들을 방과 후까지 합해서 채용하는데 굉장히 업무적으로 과중한 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봄 허브라고 하는 걸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늘봄 허브에서 이 강사들을 전부 다 받아서 학교가 필요한 강사를 지금 이렇게 배급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수요와 공급과 관련해서 이 공급이 많아지면 언제든지 신분 불안은 오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저희가 라이스 사업 대학과 함께 연계하는 라이스 사업까지도 있고 해서 이러한 수요 공급에 오히려 이 변두리 학교는 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격이 경쟁에서 떨어진 강사님들의 신분 불안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우리 광주 안에서는 신분 불안점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늘봄 강사들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늘봄 교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늘봄 교사들이 지금 지금 30명이 광주에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경기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제 윤 정부에서 이것들을 국책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사들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강사들은 이제 늘봄업에서 이제 충원을 하지만은 이제 그런 교사들이 지금 이제 내년에 그런 고용 문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늘봄 교사들은 우리 정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늘봄 교사들을 계속 우리가 채용을 이제 안 할 거잖아요. 정부 사업이 일몰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간제의 경우는 저희가 늘봄과 관련해서 한시적인 기간제의 경우는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을 거고 늘봄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신분이 앞으로도 늘봄 사업 계속 되어진다면 불안정해야 할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못 드리더라도요, 오늘 도출된 의견, 그리고 질의해주신 의견들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교육 정책 발전에 더 반영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께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은 의견, 다양한 의견 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모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들어주셔서요, 앞쪽에 3모듬으로 마이크를 먼저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참여율이 높으십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삼모둠입니다. 12모둠에서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정리를 같이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질문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기기와 관련해서 그걸 잘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들 이 테이블에서 논의된 것은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스마트 기기 보급이 과연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먼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서두에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아이들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스마트 기기를 언제 어디서든지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아이들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학교 내에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에서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교과서 그 AI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필요를 했었는데 그 지위를 상실한 상태 내에서는 교육 자료인 경우에는 이 보급에 대한 명분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질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 예산으로 265억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오히려 이 부분은 좀 축소하고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여서 반영을 하고 나머지 예산들을 좀 줄여가지고 관계 회복이라든지 아이들의 사회성 함양에 좀 투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부분들이 표준 운영비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러한 학교에서 부족한 안전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체험학습 이러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표준 운영비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기기는 잘 쓰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만 또 못 쓰면 독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정책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교사의 역량도 중요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를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AI가 거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그러한 AI 실증 도시였습니다. 광주는 언제나 그러한 AI 실증 도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한 수업 정도도 역량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루빨리 우리는 회복해야 만회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더 연구해보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모둠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부터 저를 애타게 보고 계셔서 10모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발표해 주실까요? 네, 학생이 대표자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신모듬에서는 전체적으로 꿈드림이 카드에 대한 의견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꿈드림이 카드와 노트북을 대여하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더 교육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이고요. 그리고 꿈드림이 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저희는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일반 문구점 같은 데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학습의 용도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악용하는 가게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법적인 제도나 아니면 감사 제도 등을 통해서 좀 더 관리가 되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꿈드림이 카드 지원을 계속하면서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도 나온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꿈드림이 카드를 쓰지 말아야 될 걸 써가지고 또 우리 소위 그 사회에서 사용되어야 될 말로 카드 까마라는 그냥 친구들도 생기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리를 빚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계하면서 일일이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를 다 예방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거의 모든 거에 대한 불찰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인 문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촘촘히 이렇게 따져보고 챙겨보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 악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더 확대해서 저희가 따져보고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드림이는 중학교는 60만 원, 고등학교는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내년에도 똑같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예산은 시의회가 통과돼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네, 꿈드림이 카드에 대해서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니 초등학생이 또 참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떤 의견이 혹시 나왔을까요? 우리 어린이 학생도 참여한 모습이 있어서요. 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모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떤 모듬이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제가 결정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저쪽으로 가서요. 팔모듬 소리가 컸습니다. 팔모듬에게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모듬에도 약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모듬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점은 바로 AI 팩토리 정책에 대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 점을 가장 칭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학교 생활한 학생 입장으로서 선생님들이 AI 전자 칠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고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만큼 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또한 이게 USB나 노트북 그리고 다른 패드들과 같이 함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사용하기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점을 칭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모듬이 바랬던 점은 독서 교육인데요. 물론 독서 교육이 잘 되는 학교도 있는데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서 교육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교육감님께서 의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그 교회 활동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스포츠 활동 같은 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 요즘 지도교사가 부족해서 어떤 학교는 스포츠 활동에 나오고 어떤 학교는 스포츠 활동에 못 나오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저희는 그러한 부분을 냈습니다. 독서 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17개 시도 중에
인천교육청은 아예 독서교육에 올인을 합니다. 읽고 쓰고 걷고 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읽거쓰 정책이 온통 인천교육 정책을 다 커버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실상 이번에 독서교육에 대한 우리 전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억 5,500이라고 하는 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 독서교육 정책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다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독서 마라톤이나 독서 마일리지 제도 이와 같은 것 대부분 다 비슷하게 합니다. 학교마다 특성이 있는 독서 이 사업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저희가 조금 차별화되었던 것들은 아마 이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책으로 세계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하고 조금 구분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독서에 대한 동기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 작년에는 괴테를 만나러 독일로 우리 학생들이 대표단이 갔습니다. 거기 갈 때는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함께 토론을 했고 거기에 가서 물론 우리 5.18 프레시몬을 비롯한 케이팝도 거기서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 마이애미 해밍웨이를 만들기 위해서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갔고 캐나다 토론토 몰론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토를 갔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저희가 체험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독서에 대한 섭취 동기를 조금 더 강화해 주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앞으로도 노벨상을 받은 여러 사람으로 확대하고 국내에 있어서도 이제 독서 해방 열차를 비롯해서 독서 토론과 같은 이러한 이 독서 토론 이 골든벨 같은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쳐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주 교육 정책 가운데 독서와 관련된 이 교육들이 정말 잘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뿌듯한데요. 또 이렇게 잘한 정책, 또 아쉬운 정책, 그리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쪽에서 저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것 같아서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모등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일모등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본은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조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조금 이어가지고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명과 암이 함께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좋았던 부분들과 또 거기 해당 정책들에 대해서 바라는 점들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꽤나 많은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실제로 저희 테이블에 같이 있는 학생들이라거나 이제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정보 획득이 좀 빠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치중되어 있다. 뭐 TV나 라디오 광고 이런 것들보다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태블릿 PC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비슷하게 많이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AI 시대의 필수 교구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리 측면 그리고 수업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나 계획이 이건 절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급 전에 충분하게 이런 계획들이 대해서 있었는지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시 좀 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뭐 게임, 뭐 프로그램을 줄여서 사용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고등학생의 시선으로는 훨씬 더 태블릿들이 활용도가 많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거를 패드 지원으로 조금 더 바꾸면 또 금액도 좀 덜 들고 좀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사양 같은 게 계속 뒤처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약간 어느 정도의 바우처 형태로 좀 정리를 할 수는 없을까. 또 이제 보편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너무 다 주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나 미래 세대들에게 그대로 좀 부담들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등학생의 생각들이 조금 많이 있었다. 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앞에 이제 그 질문이 패드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 감수성 활동하시는 또 이제 그
생태형 활동하시는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요즘에 너무 AI 때문에 상대적으로 묻히게 된다. 예산 편성도 좀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만 나가더라도 학생들이 유튜브에 노출이 됐고 초등학교 1학년들도 스마트 기기가 통제가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와 연결지어서 민주시민교육과 또한 또 이제 극우 혐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들은 어떻게 조금 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질문과 의견들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요. 네, 좀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먼저 그 노트북에 대한 활용도가 실제 고등학생들에게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다시 태블릿을 사주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다시 태블릿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기가 고를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차라리 전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제가 초등교사의 입장으로 보면 양품화에서 학교에 들어오는 기기가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핸드폰보다 더 느린 경우가 많아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고등학교는 태블릿 PC를 주고 중학교가 노트북 아닙니까? 노트북이 학생들이 안 써서 다시 패드를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태블릿 PC를 지급하고 중학생은 노트북을 지급하는데 그러지 않나요? 다 노트북을. 그러니까 중학생 때 쓰는 노트북을 고등학생 때 같이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고등학생을 태블릿 PC를 줬고 중학생은 노트북을 줬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노트북으로 전환이 된다. 이것을 태블릿 PC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면 처음에 선택할 때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을 6년 동안 쓰는 것보다 오히려 패드를 좀 이렇게 바우처 형태로 선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또 이제 쓰는 그 기기들의 선호도도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고등학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전환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가서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트북보다 패드가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생태 감수성 활동 관련 말씀하셨죠? 이 부분 쪽이 많이 좀 떨어지는 느낌들이 들고 또 이제 극우나 혐오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이 된다고 싶습니다. 예, 교육과정의 생태 감수성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으로 또 그 학교 중학교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할 것이 너무 많아진다. 좀 오히려 터지면 너무 교육과정 기만이라는 표현들도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넣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뺄 것들도 같이 좀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생태 감수성 기후 환경 위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협치지능원에서 그와 관련된 과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극우 혐오 관련 교육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발견해서 모든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일절 그 교사 채용부터 시작해서 채용 방법들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아까 방과 후 강사 채용하는 것을 그 방과 후 허브로 바꾼 이유가 단위 학교에서는 극우 강사가 오더라도 그것이 걸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거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업무를 경감시킨 차원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극우 강사를 거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저희가 그것을 도입했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극우와 관련된 강사들이 발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거의 다 막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들보다 학생들로부터 유튜브나 이런 데 노출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좀 학생들 자체들에서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되고 있는.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방 교육을 하는 이 외에는 또 그 관련되어진 것들을 하여간 어떻게 하는지 간에 적발해서 그거를 단속하는 이 외에는 예방 교육과 단속하는 이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고민해 볼 문제들에 대한 화두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한 모둠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면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11모둠에게 마이크 전달드리겠고요. 간략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시행이 됐던 정책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처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나가서도 다양한 넓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정책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과 같이 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나 부모,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부족했던 점이 좀 아쉬웠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덧붙이자면 제가 학생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처리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정책들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의 활동에 관한 행정 업무 간소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학생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사분들이나 그런 전체적인 학교 시스템 행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너무 큰 아젠다라 여기서 그냥 행정 간소화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도 엄청나게 많고 사무 직원들도 많고 근데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학생에 관련된 행정 업무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렇다면 뭔가 좀 간단하게라도 답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시면 같이 행정 업무 간소화하는데 한번 힘을 보태보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네. 추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저를 애타게 찾으셔서요. 5모듐 먼저 갔다가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질문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관련된 것이 있어가지고 간단히 얘기를 언급된 내용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의견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그 홈드림이라는 그 홈드림이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문제집 사용이나 문제집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함께 얘기해 본 것은 이게 과연 교육청이 개별 학생에 대한 그런 그 교육 복지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학교 전체 차원의 표준 운영비를 늘리고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비를 더 늘려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홈드리미 사업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구입하는데 많이 들어갔는데 그 기기를 주기 전에 AI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과격하게 이제 노트북을 그만둬도 된다. 학교에 몇 개의 학급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나 노트북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까 이제 교육감님께서 교실에서 어떻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 태블릿 PC를 모든 교과마다 사용한다고 해서 학력이 올라갔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갔다는 연구 결과를 저는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과 태블릿 PC에 대한 그 지원 그리고 만약 지원한다면 지원하기 전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이 부분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에서 저는 굉장히 학생 자치를 얘기하셨는데 학생 자치 부분에 지원액이 줄어들었어요. 학부모회 지원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느끼는 보편적 복지라 해가지고 그러한 분들이 지금 많이 지원되어서 풍부하게 보이나 학교가 매년 가난해졌습니다. 특히 올해 가난해졌습니다.
내년에는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학교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학교에 교육이 되려면 재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연계해서 그 학교의 지원비라든지 개인 지원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저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저희가 하나 궁금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좀 세워주시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요.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힘든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건 특히 ADHD처럼 과잉 행동 장애 학생들이 눈에 띄게 진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어떤 대책이 없어요. 특수반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또 다른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도 없죠. 그냥 그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견디고 있고 동료 학생들이 견디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한 반에 한 3, 4명 이렇게 되면은 2, 3명, 한 명만 되는데 2, 3명 이렇게 되면은 거의 수업을 15분 하다가 멈추고 15분 하다가 멈추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도 안 좋고 저희 반 전체를 위해서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저희 모두의 궁금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기기 보고에 대한 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는 아마 5년만 뒤에 가도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스마트 기기는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평가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줌 강의를 해본 결과 그것을 통해서 여실히 나타났다라고 보고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표준 운영비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학교의 표준 운영비는 학부모회 경비나 학생의 이 회비가 학교의 표준 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표준 운영비와 관련해서 학교가 쓸 수 있는 여유롭다라기보다는 가용 가능한 것들은 여러분도 잘 아는 자치학교에 내려가는 비용을 통해서 활용해서 학교가 하고 싶은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학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표준 운영비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ADHD 학생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ADHD 관련해서는 아까 마음 아픈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학부모님 동의를 해주신다면 전문가에게 보내서 치료할 수 있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더욱더 많은 논의들 더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무등으로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저는 마음과 그다음에 제안,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친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간다는 말을 듣고 우리 학교 아이들도 다 게스트하우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과 동시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럴 수 있기에 선별적 교육 지원보다는 보편적 교육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든과 동시에 한강이 게스트하우스를 가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이 자리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것들은 오늘 참여하신 참여자들에게라도 답변을 다 정리하셔가지고 제공을 해주셔야 이 자리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대책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건의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마이스터고를 아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뭔데? 라는 답변과 공업고등학교와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와 공업고등학교는 다릅니다. 또 직업계 고등학교를 공부를 못해서 진학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꿈을 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직업계고를 진학한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학생들이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생 부분부터 잡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업계고 인식 개선은 뭐 우리가 인식 개선해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함께 그것이 캠페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실체를 변화시키든지 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실제로 직업계고 우리 13개 아닙니까? 13개고 중에 이번에 광주본부가 광주형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했고요. 송은 여상이 또 철도 특성화고등학교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계고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입시, 직업계고 입시에 반영이 되어서 과거에는 이달이던 것이 이제는 이 경쟁을 해서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고 일반계고등학교를 떨어진 사람이 옛날에 직업계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직업계고 떨어지는 학생들이 일반계고를 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도 과거에는 30%대 공고가 그와 같은 취업률이었는데 지금 5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과를 개편하고 이 학교를 재구조한 결과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광주공고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동문들이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모두에게 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로 오고 싶은 학교가 광주공고가 됐어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창업 프로그램을 직업계고에는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이 직업계고로 먼저 가서 이 미리 창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도록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인식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지 교육청에서 직업계고 인식 개선하자고 캠페인만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차츰 좋아질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겁니다. 충분히 학부모님들도 사회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부모님 답변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 해버렸는데 질문 여지 하나만.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회원. 네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죠. 네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이 네네네.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합지원센터가 이미 저희들은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복지 사업이 지금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으로 확대 전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복지사가 제가 92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맞춤형 통합 지원이 하게 하는 전담을 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재편이 되어지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재편해서 따라서 쓰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지금 바로바로 이 수치를 말씀을 못 드리니까 다음에 이걸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 잘 전달해서요. 저희 광주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아쉽게 시간이 정말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팀만 교육감님 의견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교육감님 구모등 의견 한번 청취해봐도 괜찮을까요? 마지막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자동화 설비 마이스터고 2학년 재학 중인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행사를 열어주신 광주교육시청 그리고 광주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게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의 칭찬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부분에 시각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학교를 예를 들자면 저희 학교 2학년 학생들은 마이스터인으로서 더 좋은 성장을 위하여 독일 문과대학으로 연수를 갑니다. 그로 인해 애들이 국내 시각이 아닌 세계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점이 저희가 좀 많은데요.
나는 선생님들의 현장 입장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난 소수를 위한 큰 예산이 다수의 지원에 방해를 준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먼저 이것도 저희 학교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독일에 가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 2학년 중 70명 중 14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 한 명당 지원금이 대략 100에서 200만 원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이면 여러 학생들이 그 돈이 좀 많으면 여러 학생들이 더 좋은 걸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교육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희 학교 그 독일 연수에 대한 선정 방식이 1차는 성적순, 2차는 독일 면접, 영어 면접을 보는데요. 그로 인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영어, 독일어 어려운데 하면서 포기하는 되는 반면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약간 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 교육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로 인해서 작년에 비하여 행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AI, 인성, 각종 페스티벌이 많아졌는데요. 그로 인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고 그리고 기초 학력 예산이 파통하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행사보다는 진짜 학생들을 위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위한 예산을 사용해 주시는 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걸 말씀드릴 건데요. 이 궁금함은 모두가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를 함으로써 의견 강행 여부, 확인 근거는 궁금한데요. 이것도 보여주기식 행사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 반영 여부와 확인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0인 100분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르겠죠. 근데 이거를 뭐다로 보여주기식 토론하겠어요. 그리고 그 기초 학력 관련 예산이 얼마큼 짜렸답니까? 우리 이번에 2026년 예산표 혹시 보고 오셨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근거나 팩트를 가지고 우리 학생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선생님. 작년에 저희 한글 패드 기초학력 위해서 30시간 넘게 그 학습 도움닫기 활동이 가능했는데요. 올해 14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현장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시교육청 예산을 다 보면서 생활을 하진 않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할 때 학급 운영비가 줄어들고 기초학력 예산이 줄어들고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희망교실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 예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예산을 한번 설명할 기회를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고육지책으로 짜내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제 현장 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편의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실 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예산안이 어떻게 짜여지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의 브리핑을.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함께 하다 보니까요, 제가 또 느낀 점은 정말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는 점들이 참 다양하구나.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일반 시민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늘 도출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다음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자리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주시고 함께해주신 또 교육감님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프라이드 사전 설문에 함께 해주신 분들까지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또 의견을 모아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이 광주교육을 더 나은 교육으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CNB 광주방송을 통해서 송출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내용들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학생, 학부모,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럼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이거 아니야. 그냥 시간 다 왔나? 네. 다 보여? 다 보이겠죠? 하나, 둘, 셋.